아침 혈당, 왜 이렇게 높을까? 아침 눈을 뜨자마자 혈당계를 꺼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복인데도 숫자가 130, 104을 찍을 때면 어제 저녁을 가볍게 먹었는데 왜 이러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내 당뇨가 악화된 건가 하고 불안해 하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수치는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하는 정상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 혈당이 유독 높은 현상을 새벽 현상, 다운 페노메논이라고 합니다. 새벽 3시에서 8시 사이 우리 몸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성장 호르몬, 코르티솔, 글루카곤 같은 각성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이 간을 자극해 저장된 당을 방출하고 그 결과 혈당이 자연스럽게 오르는 것이죠. 즉, 몸이 곧 움직일 시간이야 라고 스스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지나치게 활발해지면 공복에도 혈당이 치솟는다는 점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먹고 자는 게 오히려 해로운 건가요? 맞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의 포도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복 스트레스가 오히려 혈당을 자극합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새벽 호르몬이 분비되면 간은 남은 글리코겐을 죄다 쏟아내며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야간 저혈당 후 반등 현상, 소목의 이펙팅으로 설명되죠. 흥미롭게도 연구자들 사이에선 이 새벽 현상의 원인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학자들은 수면 중 무호흡증이나 불규칙한 수면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또 다른 쪽은 저녁 탄수화물 섭취 시점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아직 완전한 결론은 없지만 공통된 의견은 하나입니다. 아침 혈당은 밤의 생활 습관을 비춘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아침 혈당만 높아요. 약을 늘려야 하나요? 그럴 때 저는 되묻습니다. 어제 몇 시에 주무셨나요? 혹시 자기 전에 뉴스나 휴대폰을 보셨나요? 놀랍게도 대부분은 밤 11시 이후까지 깨어있고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빛 자극과 긴장은 코르티솔을 자극해 아침 혈당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조정하기 전에 이 7일간의 루틴 실험을 먼저 권합니다. 단 7일만 수면 식사 기상, 루틴을 정리하면 혈당 패턴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습관이 그 7일의 변화 포인트일까요? 곧 이어질 다음 섹션에서 7일 습관 교체법의 과학적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의 혈당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당신의 하루 리듬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생체 알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리듬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7일 습관 교체법의 과학적 원리. 선생님, 정말 일주일만 바꿔도 혈당이 내려가나요?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11일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리듬이 바뀌는 최소한의 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같은 시각에 깨어나고 같은 시각에 식사하고 같은 시각에 잠드는 생체, 시계, circadian rhythm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어긋나면 인슐린이 제때 분비되지 않고 혈당이 들쑥날쑥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 몸 안의 시계가 새벽 6시라고 알고 있는데 당신의 생활은 아직 자정이라면 혈당은 항상 혼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불규칙한 수면과 식사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단 일주일 만에 인슐린 민감도가 평균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루틴을 유지한 그룹은 일주일 안에 혈당 곡선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즉, 약보다 먼저 루틴이 인슐린을 훈련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10일 습관 교체법의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의 췌장은 하루 24시간 내내 일하지 않습니다. 활성 시간대가 있고 휴식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불규칙한 생활은 이 리듬을 망가뜨려
췌장을 쉴 틈 없이 혹사시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호르몬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인슐린 분비도 젊을 때보다 30-40% 줄어듭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한 사람들은 식사 내용이 같더라도 혈당 변동 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즉,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떤 리듬으로 먹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의사가 처방하지만 리듬은 스스로 디자인해야 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내분비학자들은 7일은 너무 짧다, 최소 2주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 현장에서 본 환자들 중 다수는 단 7일의 루틴 조정만으로도 아침 혈당이 1220mg 내려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리듬은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7일 동안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잠자는 시간, 식사 시간, 운동 시점 모두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것은 아침 공복 루틴기입니다. 하루의 첫 30분이 그날의 혈당 곡선을 결정짓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 바로 그 아침 공복 루틴의 숨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7일 만에 아침 혈당이 안정되는 놀라운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아침 공복 루틴의 숨은 비밀,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를 먼저 찾으시나요? 또는 공복일 때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좋다는 말을 믿고 물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바로 그 아침 첫 행동이 하루 혈당을 높이거나 낮추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공복 루틴은 몸의 대사 스위치를 켜는 시점입니다. 이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인슐린 반응 속도, 간의 당 방출량, 근육 내 당 소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공복으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곡선이 부드럽게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물이 위장을 깨우고 간의 당 방출 신호를 완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커피나 단 음료를 먼저 마시면 코르티솔 분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혈당이 튀어오릅니다. 즉, 아침의 첫 한 모금이 그날 혈당을 설계하는 셈이죠. 이 부분에서 학자들의 논쟁도 흥미롭습니다. 일부는 커피 속 카페인이 지방산 분해를 촉진해 인슐린 저항성을 일시적으로 높인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적당한 블랙커피는 오히려 인슐린 민감도를 높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 주장이 공통으로 동의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은 인슐린보다 빨리 혈당을 자극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과 췌장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므로 아침 첫 자극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저는 진료 중에 이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저는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커피만 마셔요. 그게 건강한 습관 아닌가요? 라고 물으셨죠. 혈당 기록을 살펴보니 공복 혈당이 늘 140 이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분께 따뜻한 물 한 잔과 작은 견과류 한 줌을 먼저 드시게 했더니 7일 만에 아침 혈당이 115로 안정되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몸의 에너지 시작 신호를 바꾼 것입니다. 이처럼 공복 루틴의 핵심은 자극보다 안정입니다. 몸이 깨어나는 첫 30분은 엔진을 예열하는 시간입니다. 갑작스러운 자극, 커피, 단 음료, 스마트폰 알림은 엔진을 급가속시키는 것과 같아 결국 더 많은 연료, 즉 혈당을 태워버립니다. 따뜻한 물, 부드러운 스트레칭, 햇빛 5분, 그리고 천천히 호흡하는 아침 명상. 이 네 가지를 7일간만 실천하면 인슐린의 반응성이 눈에 띄게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밤사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이토록 아침의 루틴이 중요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수면 중 간의 역할계에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잠의 질이 아침 혈당을 결정하는 이유, 그리고 깊은 잠이야말로
최고의 혈당약이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과 혈당의 밀착 관계, 밤새 자는 동안 내 몸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겠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짜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몸속에서는 거대한 야간 정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간은 그 중심에서 혈당을 조용히 조절하고 있습니다. 간은 낮 동안 혈당이 높을 때는 여분의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저장고를 열어 혈당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조금씩 포도당을 내보냅니다. 즉, 간은 밤새 혈당의 야간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정비 시스템이 수면의 질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수면 중 램A램과 논램 NIRM 주기가 일정해야 간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엔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간의 포도당 방출이 불규칙해지고 아침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잠이 얕으면 간이 헷갈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은 의학계에서도 활발히 연구 중입니다. 한쪽에서는 수면 부족이 코르티솔을 자극해 혈당을 높인다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간의 글리코겐 대사 이상이 주범이라 주장합니다. 아직 명확한 결론은 없지만 모든 연구가 수면과 혈당은 한 몸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밤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눈을 뜨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올 확률이 거의 2배입니다. 왜냐하면 잠에서 깰 때마다 코르티솔이 미세하게 분비되어 혈당을 조금씩 올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혈당약보다 먼저 수면약 대신의 루틴을 처방합니다. 그 루틴은 아주 단순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조명을 낮추고 휴대폰을 멀리 두세요. 작은 조명 아래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호흡을 천천히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를 15와 20%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 감사 일기표를 쓰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며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68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당뇨약을 바꿔도 아침 혈당이 안 내려간다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문제는 약이 아니라 수면이었습니다. 밤마다 TV를 켜둔 채 잠들고 새벽 3시마다 깨어났죠. 그분께 7일간의 수면 정리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아침 혈당이 30mg DL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제 혈당이 아니라 잠이 먼저네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깊은 잠은 혈당보다 강력한 약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렇게 루틴을 바꾼 첫 7일 동안 몸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3일, 5일, 7일, 그 안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 7일 동안 몸이 바뀌는 신호들 많은 분들이 습관을 바꿔도 내 몸이 금방 반응할까 하고 의심하십니다. 하지만 인체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를 감지합니다. 특히 혈당 조절과 관련된 기관들, 간, 근육, 췌장, 그리고 부신, 단 7일 만에 새로운 리듬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7일간의 변화 여정을 하루하루 따라가 보겠습니다. 1-3일차, 몸의 항익이 불안정한 시작. 첫 사흘 동안은 몸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평소보다 더 피곤하거나 약간의 두통이 생기기도 하죠. 이는 몸이 기존의 당 의존 루틴을 끊고 새로운 리듬을 찾는 과정입니다. 간은 저장된 글리코겐을 덜 내보내려 애쓰고 췌장은 인슐린 분비 시간을 다시 조율합니다. 의학적으로는 호르몬 재적응기, 호르모널 리엔트레인먼트라고 부릅니다. 마치 고장난 시계를 다시 맞추는 듯한 과정이죠. 이 시기엔 물이 가장 중요한 약입니다.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간을 보호하고 밤에는 최소 7시간의 수면을 취하면 변화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3일간의 수분 섭취만으로
공복 혈당이 평균 812/1/DL 내려간다고 보고합니다. 4-5일차 리듬 회복기, 몸의 안정화. 이 시기부터 몸이 조금 가벼워지고 아침 공복 혈당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일정하게 분비하기 시작하면서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는 것이죠. 간의 포도당 방출량도 줄어들어 아침 혈당이 120/1/30mg/dl 선에서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가 고프지 않다고 느낍니다. 이는 혈당의 급상승이 줄어들면서 렙틴과 그렐린, 제이체린, 즉 배고픔 호르몬의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몸이 이제 진짜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6-7-1차 대사 전환기, 몸의 재설정. 이제 몸은 새로운 습관을 표준값으로 받아들입니다. 혈당뿐 아니라 혈압과 천까지 안정됩니다. 이 시기엔 인슐린 감수성이 최고치로 올라가 식후 혈당 상승폭이 평균 2030% 줄어듭니다. 놀라운 것은 감정의 변화입니다. 혈당이 일정해지면 마음도 잔잔해집니다. 짜증이 줄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며 식사 후 졸음이 덜해집니다. 이는 혈당 안정이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균형을 되찾는 순간이죠. 물론 사람마다 반응 속도는 다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연구가 말하는 사실은 하나. 7일은 충분히 짧지만 몸의 리듬을 바꾸기엔 완벽한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현명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감지하면 스스로 치유의 방향으로 움직이죠. 이제 문제는 그 리듬을 방해하는 나쁜 아침 습관들입니다. 좋은 루틴을 만들기 전에 먼저 그걸 무너뜨리는 행동부터 버려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나쁜 아침 습관 탑3와 그 의학적 위험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쁜 아침 습관 탑3, 좋은 습관을 쌓는 것보다 어려운 건 나쁜 습관을 버리는 일입니다. 특히 아침에 잘못된 루틴은 낮 동안의 혈당을 폭탄처럼 흔듭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아침 혈당을 망치는 3가지 습관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침은 안 먹는 게 좋아요. 가장 흔한 오해 많은 분들이 공복을 유지해야 혈당이 낮아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몸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간에서 저장된 당을 강제로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인슐린이 나오기도 전에 혈당이 오릅니다. 이를 공복 혈당 상승 반응, 패스팅, 하이퍼글라이세미아이라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의 제어 능력이 떨어져 이 반응이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오히려 혈당이 높게 시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간헐적 단식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젊은 층 기준의 연구입니다. 고령층에서는 지속적 저혈당 스트레스가 오히려 간 기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뜻한 물과 함께 견과류 몇 알, 삶은 달걀 반쪽 또는 미음 한 숟갈이라도 좋습니다. 몸에 이제 당기 들어온다는 신호를 줘야 췌장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 혈당을 밀어올리는 습관, 공복 커피는 사실상 코르티솔 폭탄입니다. 밤새 휴식하던 부신이 갑자기 자극을 받아 각성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그 호르몬이 간에 포도당을 방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결과적으로 공복 혈당이 순식간에 2300mg/dl 상승합니다. 커피를 마시고 나서 어지러움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 그건 단순한 카페인 반응이 아니라 혈당 급상승의 신호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이 반응이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는 반론도 있습니다. 적당한 커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죠. 그러나 그 적당한 기준은 식후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커피를 즐기시려면 식사 후 1시간 이후가 가장 좋습니다. 아침 첫 행동은 물, 그 다음이 커피입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엔 바빠서 서둘러 움직여야죠. 급한 시작이 만든 스트레스 혈당, 눈 뜨자마자 급하게 움직이는 습관, 사실 그것만으로도 혈당이 오릅니다. 심박수가 급상승하면서 부신에서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그 호르몬이 간의 당 생산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출근 전 분주한 움직임, 조급한 운전, 혹은 TV 뉴스 시청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무의식 중에 혈당을 상승시킵니다. 미국 내분비학회에서는 이를 모닝 스트레스 하이퍼글리세미아라고 부르며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눈을 뜨고 5분간 조용히 호흡을 정리하는 겁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오늘 하루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 짧은 루틴이 부신의 과잉 반응을 진정시켜 혈당 상승을 예방합니다. 이 세 가지를 바꾸면 아침 혈당은 대부분 일주일 안에 시소이미 지미리브나 DL 안정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전 혈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외로 더 위험한 건 식후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식전보다 식후가 더 위험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단 한순간 혈당이 폭발하는 그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식전보다 식후가 더 위험할 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공복 혈당만 신경 씁니다. 아침에 잰 숫자가 낮으면 안심하고 높으면 불안해하죠.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더 경계해야 하는 건 식후 혈당입니다. 왜냐하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진짜 주범이 바로 이 식후 스파이크이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상승폭이 너무 가파를 때입니다. 보통 식후 1-2시간 안에 혈당이 180mg/dl을 넘어가면 혈관 내벽의 세포들이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이걸 당, 스트레스, 글루코스, 스파이크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그때마다 몸속에서는 미세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미세 혈류가 막힙니다. 즉, 혈당이 순간적으로 폭등할 때마다 몸은 보이지 않는 작은 상처를 입는 셈입니다. 이건 공복 혈당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공복 혈당은 하루 중 대부분 안정적이지만 식후 스파이크는 짧고 반복적으로 혈관을 때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장질환, 신장 손상, 치매 위험이 식후 혈당이 높은 사람에게서 훨씬 자주 발견됩니다. 학계에서도 이 주제는 활발히 논의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혈당의 평균값인 HbA1c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HbA1c가 정상이어도 식후 스파이크가 있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일본의 미야자키 연구팀은 혈당이 평소에는 110 이하라도 식후 200을 넘나드는 사람은 혈관 손상이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죠. 그렇다면 왜 이런 스파이크가 생길까요? 첫째, 식사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밥을 10분 만에 먹는 것과 20분에 나눠 먹는 것은 혈당 상승 곡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탄수화물이 식사 첫 순서로 들어가면 혈당이 훨씬 급격히 올라갑니다. 즉,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은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 중에 자주 전하는 팁이 있습니다. 식사 전에 채소 한 젓가락, 단백질 한 숟가락부터 드세요. 이른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 식사법입니다. 이 방법을 7일만 실천하면 식후 혈당 상승폭이 40% 낮아지는 것이 여러 임상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인슐린이 천천히 부드럽게 분비되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팁은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집 안이나 복도에서 1000보 정도만 걸어도 혈당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해서가 아니라 근육이 혈당을 직접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즉, 운동은 인슐린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한 환자분의 사례를 떠올립니다. 72세 남성, 평소 식후 혈당이 220까지 치솟았던 분입니다. 약을 늘리지 않고 식사 순서 최소 식후 10분 걷기만 실천했습니다. 단 10일 만에 식후 혈당이 150으로 내려갔습니다. 먹는 순서가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어요.
그분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이처럼 식후 혈당은 조금만 신경 써도 확실히 잡히는 혈당입니다. 문제는 식사와 함께 따라오는 정서적 스트레스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혈당을 조용히 밀어올리는 또 하나의 숨은 요인,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음이 긴장하면 혈당도 따라 오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스트레스와 아침 혈당의 기묘한 연결고리, 혈당 이야기만 하려던 우리가 이제 마음 이야기를 하게 됐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마음도 불안해지고 마음이 긴장하면 혈당이 오릅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호르몬 반응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이 호르몬은 원래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간에게 에너지 당을 더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혈당이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이 반응이 생존에 유리했지만 오늘날에는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아침 코르티솔 반응 Awakening Response은 우리 몸의 첫 혈당 스위치를 결정짓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아침에 코르티솔이 약간 오르며 몸을 깨우고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하지만 잠이 부족하거나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깨어나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공복 혈당이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코르티솔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을 일시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쪽은 스트레스가 식습관과 수면 패턴을 망가뜨려 결국 혈당이 오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불안은 단순히 호르몬만이 아니라 행동과 리듬 전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17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병간호로 수개월 동안 긴장 속에 지내셨죠. 식사는 규칙적으로 했고 약도 성실히 드셨는데 공복 혈당이 150m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의 2배였습니다. 그분께 저는 약 대신 하루 10분 명상, 저녁 산책 15분을 처방했습니다. 3주 뒤 혈당은 125까지 떨어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하니까 혈당도 편해요. 그 한마디가 잊히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인슐린보다 강력한 조절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뇌는 생존 모드로 전환되어 포도당을 저장하지 않고 방출합니다. 이때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단 5분의 호흡 조절로 이 반응을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코르티솔을 1000에 낮춰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디테일, 웃음도 혈당을 낮춥니다. 일본의 스쿠바 대학 연구에 따르면 30분 동안 웃는 프로그램을 시청한 그룹은 식후 혈당이 20mg/dl 이상 덜 올랐습니다. 이는 웃음이 코르티솔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자연 처방인가요? 이제 우리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있어 식사, 수면, 스트레스라는 세 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약보다 강력한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리듬 회복 운동, 즉 몸의 시계를 되돌리는 단순한 움직임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아침 5분의 스트레칭이 어떻게 혈당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그리고 7일 루틴의 완성 단계로 어떤 운동을 권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보다 강한 리듬 회복 운동.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알지만 무릎이 아파서요.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운동은 그런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단 5분이면 됩니다. 숨이 차지 않고 땀이 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몸의 리듬을 되돌려주는 리듬 회복 운동,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몸은 혈당 상승 상태로 시작합니다.
밤사이 간이 방출한 포도당이 혈관을 돌고 있기 때문이죠. 이때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근육이 그 포도당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엔진을 예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깨어나기 전에 연료를 부드럽게 소비해주는 과정이죠.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후 10분 걷기 혹은 아침 기상 후 스트레칭 5분은 혈당약 메트포르민 500ml과 유사한 수준의 혈당 저하 효과를 냅니다. 즉, 약보다 먼저 몸을 움직이는 것이 진짜 처방인 셈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추천하는 5분 리듬 회복 루틴을 소개합니다. 1. 기상 후 30초. 손끝 자극 양손을 비벼 천을 높인 뒤 손가락 끝을 가볍게 눌러주세요. 손끝에는 자율신경을 자극하는 혈점이 몰려있어 심박수와 혈류를 안정시킵니다. 2. 1분 어깨 돌리기 앤 호흡 조절 의자에 앉은 채 어깨를 크게 천천히 10회 돌리세요. 이 동작은 어깨와 목 주변의 근육을 풀어 코르티솔 분비를 줄여줍니다. 들숨 4초, 날숨 6초로 호흡하면 더욱 좋습니다. 3. 2분 무릎 들기 운동 서서 한쪽 무릎을 가볍게 들어 올리고 복부 근육이 긴장되는 걸 느끼세요. 양쪽 10회씩 반복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4시 1분 햇빛 맞기 창문을 열고 1분간 자연광을 눈으로 받으세요. 이 빛자극은 멜라토닌을 끄고 코르티솔을 안정화시키며 생체 시계의 리셋을 돕습니다. 오후 마지막 30초 심호흡 앤 감사 인사. 오늘도 내 몸이 깨어났구나. 이 한마디와 함께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이 짧은 의식이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당의 상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이 5분 루틴을 7일간 실천한 70세 남성 환자 한 분은 아침 혈당이 142에서 178로 떨어졌습니다. 약도 식단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의 시계를 되돌렸을 뿐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몸이 나를 다시 믿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운동은 근육의 행위이기 전에 몸에 대한 신뢰 회복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선 논쟁이 있습니다. 이런 가벼운 운동이 실제 혈당 조절에 의미가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예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최대 포도당 소비 기관이며 심지어 인슐린이 없어도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즉, 근육을 깨우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내려갑니다. 이제 여러분은 식사, 수면, 스트레스, 운동이라는 4가지 축을 모두 갖췄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로 이 7일 루틴을 실천한 70대 김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몸과 마음이 함께 변한 과정을 나누겠습니다. 70대 환자 김 선생님의 7일 변화 기록. 그날도 진료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혈당이 안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70세의 김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검사지를 보면 공복 혈당은 145, 식후는 230. 약은 꾸준히 드시는데 수치는 늘 제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는 새로운 처방을 내렸습니다. 약을 바꾸지 말고 일단 7일만 생활 리듬을 바꿔보세요. 첫째 날 김 선생님은 달라진 하루를 어색하게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TV를 켜지 않은 채 햇살을 맞으며 5분간 천천히 걸었죠. 뭔가 허전했어요. 그래도 해보자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혈당은 여전히 141. 하지만 밤잠이 깊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변화를 준비하는 첫 신호를 보낸 겁니다. 셋째 날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이상하게 손끝이 따뜻해요. 예전엔 늘 차가웠는데 혈류가 살아난 증거입니다. 그날 아침 혈당은 128로 떨어졌고 식후 2시간 혈당도 180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라며 말했죠. 약도 안 늘렸는데 왜 이래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몸이 스스로 리듬을 되찾고 있는 겁니다. 5째 날 변화를 더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식후 졸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면서 간의 포도당 분비가 안정된 결과였죠. 그는 매일 아침 송긋 자극 운동과 짧은 스트레칭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몸이 진짜 반응하네요. 7째 날, 김 선생님은 스스로 기록한 혈당표를 가져오셨습니다. 공복 118, 식후 2시간 152. 단 7일 만에 30mg/dl 이상 내려간 결과였습니다. 수치보다 더 인상적인 건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불안하지 않아요. 내 몸이 다시 말을 들어요. 그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혈당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김 선생님은 몸과 마음의 신뢰를 되찾았습니다. 그전에는 혈당계를 볼 때마다 불안했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지금은 오늘도 내 리듬을 지킨다는 확신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과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합니다. 규칙적 루틴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시켜 코르티솔 분비를 낮추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입니다. 즉, 생활의 안정감이 바로 생리적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7일 만에 같은 결과를 얻진 않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루틴을 바꾼 사람은 몸이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 이 믿음이야말로 진짜 치료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치의 변화 너머에 있는 마음의 회복력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왜 혈당이 안정되면 마음이 함께 평온해지는지, 그리고 그 평온이 다시 몸을 치유하는 선순환을 만드는지를 조용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단 7일 2주는 심리적 회복력 혈당이 내려가면 수치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변합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요즘은 숫자를 봐도 덜 불안해요. 그냥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따라 안정되는 인체의 놀라운 쌍방 회복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할 때 우리의 뇌는 계속 경계 상태를 유지합니다. 포도당이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이죠. 혈당이 오르내릴 때마다 뇌는 혹시 에너지가 끊기면 어쩌지 라는 불안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는 부신을 자극해 코르티솔을 분비시키고 그 코르티솔이 다시 혈당을 높입니다. 결국 불안, 코르티솔, 혈당 상승, 더 큰 불안의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루틴을 바로잡아 혈당이 안정되면 이 회로가 끊어집니다. 뇌는 이제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부신의 긴장이 풀리며 코르티솔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감정의 곡선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혈당이 아니라 마음이 잔잔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서울의대 신경내분비 연구팀은 7일간의 규칙적 식사수면 루틴 실험에서 참가자의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18% 감소, 혈당 변동폭이 25% 완화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들의 예육 정서, 안정 척도, Emotional Stability Index도 같은 비율로 향상되었다는 겁니다. 즉, 혈당이 안정되면 감정의 혈당도 함께 내려간다는 뜻이죠. 이 사실은 70대 이후에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땐 스트레스를 받아도 회복이 빠르지만 나이가 들면 코르티솔의 여운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작은 긴장도 오랫동안 혈당을 흔듭니다. 그렇기에 마음의 리듬을 되찾는 것은 혈당 관리의 마지막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는 한 가지 독특한 감정이 생깁니다. 자기 신뢰감. 7일 동안 루틴을 지키며 몸이 변하는 걸 경험하면 내 몸이 아직 반응한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 삶 전체의 태도가 바뀌죠. 식사할 때, 잠들기 전 혹은 거울 앞에서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건 어쩌면 의사로서 제가 가장 감동받는 순간입니다. 혈당 수치보다 환자의 표정이 밝아질 때 그게 진짜 치료입니다. 몸의 수치는 단지 지표일 뿐, 진짜 회복은 마음의 평온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당신의 혈당과 마음이 안정되었다면
이 리듬을 평생의 습관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 루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이 이야기를 따뜻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 이제 당신은 이미 절반의 변화를 이루셨습니다. 단 7일 동안 몸이 리듬을 되찾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과정을 이해하셨죠. 이 마지막 시간엔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오늘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이건 약도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다시 설계하는 작은 습관의 디자인입니다. 1단계. 아침의 10분 정리 루틴. 하루의 첫 10분이 모든 혈당 리듬을 결정합니다. 눈을 뜨면 침대에 그대로 앉아 한 손을 심장 위에 두고 깊게 3번 숨을 쉬세요. 오늘도 내 몸이 깨어났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만으로도 부신의 각성 반응이 부드러워지고 코르티솔 분비가 15% 가까이 낮아집니다. 그 다음 따뜻한 물 한 잔, 창문 열기, 그리고 햇빛을 얼굴에 받으며 1분간 천천히 기지개를 켜세요. 이 간단한 순서만으로 혈당 스위치가 안정 모드로 전환됩니다. 2단계, 식사의 순서만 바꾸기. 음식의 양보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식탁에 앉으면 먼저 채소 한 젓가락, 그 다음 단백질 한 숟가락,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 단순한 변화가 혈당 상승을 30% 줄입니다. 식사 후 10분 걷기까지 더하면 약 하나를 줄이는 효과를 보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혈당은 식단이 아니라 리듬으로 조절됩니다. 3단계, 잠을 준비하는 신호 만들기. 잠은 혈당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조명을 낮추고 핸드폰 대신 작은 메모지에 감사한 일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은 물을 많이 마셨다. 아침에 스트레칭을 했다. 이 단순한 기록이 뇌의 스트레스 회로를 차단합니다. 이 습관을 7일만 유지해도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아침 혈당이 안정됩니다. 4단계, 마음의 리듬을 기록하기. 하루의 혈당만큼 중요한 건 감정의 혈당입니다. 그날의 기분, 스트레스, 감사의 순간을 짧게 적어보세요. 이건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대화를 이어주는 리듬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쌓이면 당신의 몸이 어떤 상황에서 불안정해지는지 스스로 파악하게 됩니다. 의사보다 더 정확한 나만의 데이터가 생기죠.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건 약이 아니라 생활의 조율이라는 사실을요. 작은 루틴 하나, 단 7일 만의 실천이 몸과 마음의 길을 바꿉니다. 당신의 아침 혈당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 당신의 삶의 리듬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